이른한 살, 얼굴의 주름이 그가 걸어온 긴 길만큼이나 깊었던 시절. 수많은 한국 관객들을 자신의 배역으로 웃고 울게 했던 박영규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2025년 흔치 않은 인터뷰에서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 가장 어두운 시절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불렀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온화한 슬픔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뒤에는 눈물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슬픔에 잠긴 아버지, 그리고 항상 삶의 의미를 찾던 남자였던 박영규는 스크린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953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중심부의 작은 도시 대전에서 태어난 박영규는 사랑은 풍부했지만 위로는 드물었던 검소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엄격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상하신 어머니는 매일 밤 영규에게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셨는데 이는 영규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무대를 사랑했고 라디오 드라마에서 우연히 들은 대사를 거울 앞에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대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키웠고 이 열정은 훗날 가장 힘겨운 시절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박영규는 학교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다른 인물로 변신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학교 임시 무대에서 상연된 작은 연극들은 그에게 기쁨과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를 사랑했던 그의 문학 선생님은 그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고 연기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조언은 박영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한국 최고의 예술학교 중 하나인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그에게 그것은 큰 꿈이자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시절은 힘겨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영규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 연습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매 수업, 매 연습 시간은 배우라는 꿈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첫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반의 밝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큰 꿈을 나누고 함께 연기 연습을 하며 큰 무대에 함께 설 날을 꿈꿨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은 박영규에게 인생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1983년 29살의 나이에 박영규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해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처사들 박달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박영규 씨는 달을 품에 안는 순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달은 그의 삶의 빛이었고 그 당시 그의 앞길이 가시밭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영규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삶의 압박감, 불안정한 배우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1996년 달이 13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이별은 박영규에게 많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이혼 후 전처는 달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만날 수 없었지만 박영규는 항상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내고 자주 전화하고 아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외로운 시절 그 전화들은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영규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2004년 박달의 부고를 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열정과 꿈으로 가득했던 21살의 젊은이가 미국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은 메릴랜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은 박영규에게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늘 함께 큰 꿈을 이루어주길 바랐던 아들이 영원히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박영규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던 시절을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그는 세상의 주목과 영화 출연 제안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론토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 빌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보냈습니다. 달을 영원히 곁에 두고자 집 안 곳곳에 아들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이 떠났을 때 제 영혼의 일부를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달이 제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암울했던 시절, 박영규는 일기를 쓰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공원에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던 시절부터 함께 영화를 보며 좋아하는 감독에 대해 논쟁하던 시절까지 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일기는 그에게 그리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달은 항상 제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박영규의 상실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배역을 통해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친숙했던 한국 대중들은 그가 겪어야 했던 비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영화를 통해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 남자가 그토록 큰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영규 감독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달이 세상을 떠난 직후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강인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역을 맡아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박영규는 함께 나눌 수 없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길로 배우계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9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늙은 아버지를 연기하며 그의 영인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역할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그의 삶 그 자체였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대사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서 관객과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전하는 고백처럼 가장 진솔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박영규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한 결말이 아닌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파경을 맞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빛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영이 복귀와 고통에 맞서는 그의 회복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머러스한 아버지든 복잡한 악당이든 그가 맡은 모든 배역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결혼은 박영규의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한 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난 후 그는 1998년 자신보다 몇 살 많은 패션 디자이너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패션 행사에서 만났고 박영규는 하객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그에게 평화로운 시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년 두 사람은 이혼했고 박영규는 또 다른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2015년 박영규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자 김수였습니다. 박영규가 캐나다에 잠시 머물던 중
두 사람은 일본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박영규에게 김수는 기쁨을 주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고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연이은 박영은 박영규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6의 나이에 박영규는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2019년 그는 연예계에 몸담지 않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미술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온화하고 이해심 깊은 이 여성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5년 박영규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이 메어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확언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박영규의 연기는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무대에 처음 섰을 때부터 그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연극과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그러한 끈기는 1990년대 후반 시트콤 주연을 맡으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가족사에 대한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영규의 배우 생활에서 가장 큰 이정표 중 하나는 1999년 영화에 출연한 것입니다. 독특한 줄거리와 훌륭한 배우진으로 무장한 이 영화는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외모지만 복잡한 내면을 지닌 중년 남성을 연기한 그의 배역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국제영